내가 자세가 꾸부정해서 고분이신 분들은 방금 이 드릴을 따라 하시면 저절로 몸이 펴지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마어마한 미인분과 같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영광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데 비욘디 그래서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모신 분은 이 미인분의 정체는 그 뮤지컬 가수 최지희님이십니다. 네, 의학방송에서 뮤지컬 가수님을 왜 모셨을까? 제가 모신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우리 지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저는 의사로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수술을 주로 하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안 믿어지시죠? 아니요. 아니 저기 옆에 분 의사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의사 아닙니다. 그런데 뮤지컬 가수세요. 이렇게 미인이 의사를 하시기가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진정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역할 중에 가져야 되는 건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시도록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코어를 잘 활용하고 자세를 바로 해서 안 아프게 신체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많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의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 거고요. 우리 최지희 선생님 같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어를 상당히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발성 자체에서 상당한 정도 호흡과 코어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뮤지컬 춤을 춘다든지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안정된 소리통을 유지하려면은 상당히 견고한 코어가 있어야 되고 이 견고한 코어를 잘 유지하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외래를 볼 때 코어를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고 외래를 봅니다. 그게 허리가 덜 아파지는 길이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큰 원리에서 허리가 안 아파지는 길이랑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인님이 말씀하신 바르게 소리 내는 거랑 매우 다르지 않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기본이 공유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아플 때가 아니라 많이 아플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지내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저는 이 방송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길었고요. 이 미인을 모셔놓고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최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지희입니다. 오늘 비욘디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지희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프로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통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지만 본인이 뮤지컬을 많이 뭘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기억에 남는 뮤지컬 있으셨다고요? 기억에 남는 뮤지컬, 저희 엄마가 사운드 오브 뮤직 비디오 테이프를 사오셨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영어를 이렇게 막 입에 붙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언니랑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렸을 때 꿈을 이루신 거네요. 뮤지컬 전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배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오페라의 유형 크리스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오할라, 명생마우. 정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뮤지컬 배우로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셨는지를 뮤지컬에 조그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 오페라의 유형을 주인공 하셨던 크리스틴 역할을 맡은 거는 일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 이제 아시아의 가장 큰 뮤지컬 극단 사계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오페라의 유령 크리스틴으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시아에서 최고의 그 스펙을 가진 네. 배우 중에 한 분이라고 해석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버로서 구독자 4만 정도 가지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발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지금 노란색 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선생님이 뭐 뮤지컬에 대해서 책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10월부터 3월까지 한 5달 동안 정말 집거 생활을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99개의 작품과 그 작품 속에 있는 한 330여 개의 뮤지컬 곡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책이에요. 뭐 고전에서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핫한 뮤지컬들을 모았고요.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평론가들이 쓴 뮤지컬 책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배우들이 쓴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만이 알 수 있는 무대 뒷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무대 위에서의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뭐 오디션 할 때 이런 경험들을 작품 속에 녹여서 했기 때문에 뮤지컬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여기 지금 뭐 들어와 계신 분들 여기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어떤 표지가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시겠답니다. 우리 맞아요. 아직 제가 표지 색깔을 정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이 까만 색깔 이게 마음에 들었고 노란색은 이제 좀 눈에 잘 띄니까 우리 출판사 쪽에서는 노란색을 미셨는데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표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호흡과 결국 그 소리를 잘 내는 것들이 저와 최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코어와 관련이 있고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는 주로 최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 저는 팬 입장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화두로 가지고 온 주제가 가볼까요? 10 to 10이에요. 혹시 요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선생님, 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자는 뜻 아닌가요?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10부터 10인데 예.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근로 시간이 9 to 6 막 예,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공연이 시작되기 2달 전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데 예, 예. 처음에는 뭐 음악 연습하고 안무 연습하고 씬별로 연습하고 하다가 한 3, 4주 전부터는 모든 배우들과 또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10시부터 10시까지 연습을 해요.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저녁시간 빼면 한 10시간을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필요성을 느끼고 항상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연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씬을 만들어가는 과정. 네, 제가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럼 건강하게 노래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는 저음에서 고음까지 균일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노래는 워낙 다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다 보면은 고음에서 갑자기 소리가 막 커지죠. 나는 작게 내고 싶은데 감미롭게 내고 싶은데 으악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건강한 발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음에서 내가 조금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은데 저음에서 뭔가 소리가 비는 소리가 나. 그럼 그것도 좋은 발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아주 균일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거를 목표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소리의 크기가 일정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게 크기가 일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한 모음으로 하는 거. 우리가 뭐 이 발음으로 이제 노래를 하다가 고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소리가 다른 모음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게 계속 이 발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정확한 모음 값을 낼 수 있느냐로 우리가 발성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클래식 연주라든지 모든 스포츠나 모든 몸으로 하는 신체 활동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클래식 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릇인 겁니다. 발성이라는 건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목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일정한 게 있어야지 거기서 자기의 개성이 드러나게 그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이라는 소리가 나고 소리 크기가 일정하고 정확한 모음이 되려면은 육체적으로 코가 아주 잘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몸이 흔들리거나 공명통이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정확한 발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발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코어가 언제나 아주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대한 개념을 발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코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발성을 하시는 것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네네, 그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노래뿐만 아니라 음성을 직업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뭐 음성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음성을 많이 쓰시는 강사분들,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외래를 볼 때는 코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고 외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건 목적은 아니지만 코에 어느 정도 힘을 주면은 그게 소리를 내는 것도 훨씬 더 목도 좀 덜 쉬면서 소리를 내기가 좀 좋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소리 크기나 음량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좋은 발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이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한테 오시는 학생분들 보면 고음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그냥 고음만 계속 주구장창 연습을 하시는데 사실 본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몸의 정렬을 바르게 해줘야지 정확한 발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세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속상한데 자세부터,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자세를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할 거는 이제 머리, 목 요것부터 할 건데요. 사실 제일 안 좋은 자세부터 말씀드리면 보시면 거북목 요게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 목에 후두가 있어요. 후두 안에 성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성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목이 꺾여버리면 당연히 소리가 나가는 이 통로가 뭔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찌그러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발성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통로를 뒤로, 일자로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 귀와 어깨를 일직선을 만들어주라고 하거든요. 지금 귀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죠. 그게 아니고 귀를 뒤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벽에 이렇게 기대서 해요. 그래서 벽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벽으로 이렇게 민다든지 아니면 깍지를 껴서 이렇게 손 밀고 나는 뒤통수를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요 자세를 꼭 유지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목의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이게 결국 원래 거북목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선생님이랑 저랑 요거 얘기 안 해보고 있는데 선생님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맞고요. 뒤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거북목이라고 턱을 들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원래 영어로는 헤드 포워드 포스처,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나온 게 문제인 거고요. 머리가 상당히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면 선생님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발성을 위한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목의 바른 자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목도 그렇고 저희는 이렇게 턱을 또 이렇게 당겨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후두, 성대가 나오는 이 소리,
아, 제 조카가 이모나지. 네, 조카 세윤이 안녕. 그래서 이 후드가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네. 고음에서 제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후드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북목이 되면은 후드가 상승해요. 그래서 이 후드와 턱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을 뒤로 가면서 턱도 이렇게 당겨줘요. 네, 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할 게 이제 어깨인데 턱만 당겨줘도 어때요? 지금 제가 여기가 이렇게 열리죠?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당겨주면 얘가 같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어깨도 이렇게 계속 펼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폐에서 이렇게 그 공기 길이 있죠. 그 공기 길도 역시 협착이 되면 안 되거든요. 협착이 되면 안 되고 얘를 당연히 이렇게 펼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 2층을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2층 앞열이 VIP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윗가슴으로 2층 관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요렇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커가지고 예, 예.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어떤 역할을 내 목소리는 조금 가녀리고 소녀 같은 목소리인데 키가 커버리니까 되게 도시적인 약간 강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커서 캐스팅이 안 된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오디션 들어가면 이렇게 작아 보이려고 이러고 들어가요. 이러고 들어가니까 소리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조금 소심한 분들 있죠. 예, 그런 예. 분들도 음성적으로 조금 뭐라 그러지?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를 겪으시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여기를 펼쳐주세요. 여기 펼쳐주신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되게 도움 받았던 거는 등 운동 있죠. 이렇게 예, 예. 그 견갑골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운동. 네, 이쪽 근육을 해주니까 여기가 알아서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네. 왜 정형외과 선생님 같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느낌 이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형외과 선생님 같으신데. 그래서 사실은 요 자세 지금 머리와 예. 어깨만 펼쳐줘도 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은 코어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이 승모근이 되게 아프거든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근데 얘를 딱 뒤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데. 저희 병원은 알바를.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모든 핵심을 다 얘기하신 겁니다. 보통 근데 이게 이 세 개가 보통 한꺼번에 교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교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코어에 힘을 주는 거를,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하시거나 운동 같은 게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코어에 힘이 주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랫배, 그러니까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당연히 갖춰져 있으셔서 아랫배 힘 주는 게 하나도 안 해석하실 텐데, 제가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윗배를 같이 힘을 주셔서 이거 허리 자체에 배에 힘을 주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지금 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의 기본은 코가 일단 코 아랫배에 내가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게 인지가 된 사람이 이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조금만 신경을 풀면 이게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희 선생님이 웰 트레이닝, 근데 지희 선생님께서 지금 좀 이따가 뭐 잘 호흡하는 법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호흡 훈련 자체가, 그러니까 발성을 위한 호흡 훈련이 이 코어를 인지하고 느끼게 되는데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진짜 아주 정형외과적으로 아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아주 교과서적인 생각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소리가 좋지가 못합니다. 제가 예,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예, 소리가 이렇게 조금 걸걸한데 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희 선생님 그 유튜브 같은 데 노래 목소리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스윗하세요. 네, 제가 원래 굉장히 꾀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매력 있으세요. 네. 매력 있으세요. 지금 좀 허스키해서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소리로 조금 그 시범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쉽긴 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은 정말 저의 꾀꼬리 목소리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 들숨부터 한번 가볼게요. 대부분 이제 선생님이 만나셨던 그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그쵸? 저도 어렸을 때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폐 쪽, 여기 허리 쪽에다가 그 벨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여가지고 그거를 막 늘리는 막 그런 훈련도 하고 예, 예. 저희한테 되게 막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파바로티 예, 예. 예, 전설의 테너 파바로티가 그 그랜드 피아노를 잡고 이렇게 딱 노래를 하는데 호흡을 하면서 이 그랜드 피아노가 밀렸다더라. 전설이지 않을까요? 전설인 것 약간 같아요. 썰 같은 근데 거. 그게 자기 체중이 무거워서 밀렸을 수도 있고 가벼우신 분은 아무리 그 근육이 세도 뭐 네. 안 밀리지 않았을까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근데 이제 그게 호흡의 힘으로 이 호흡이 딱 늘어나는 이 힘으로 이제 밀었다고 네, 하니까 이제 예. 다들 우리 그거 해야 된다 막 일단 많이 먹어야겠는데. 네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막 음성학이 이제 발달하고 이제 하면서 노래에서 가장 이상적인 호흡이 복식 호흡이 아니고 흉복식 호흡, 그러니까 흉식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자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도 호흡을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깨도 열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1단계로 여기 폐 쪽, 이 상복부, 지금 아랫배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상복부가 1단계, 그 다음 가슴 쪽 2단계, 그 다음에 흉식까지 3단계 해서 그 다음에 2초 쉬었다가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선 숨 다 내쉬고 네. 세 번째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갈비뼈에 맞닿도록 해주시고 들이마시면서 얘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약간 갈비뼈가 이렇게 네, 해볼게요. 다시 3번 해볼게요. 시작. 둘, 셋. 여기. 둘, 셋. 해서 만약에 어깨가 올라갔다.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어깨를 꾹 눌러주고. 네. 이렇게 해서 날숨은 이따 해볼게요. 이렇게 들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잘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이렇게 숙여도 돼요. 예, 예. 숙인 상태에서 하고 하면서 이렇게 딱 그 자세, 아까 그 자세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요거랑 또 다른 방식의 호흡 훈련이네요. 다르죠. 자세를 네. 교정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근육들, 호흡근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코어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자세까지 교정하고. 그쵸. 이건 어르신들이 해도 되겠는데요, 수술하고? 네, 네. 허리를 피는 연습을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호흡을 이용해서 허리를 피려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등 쪽 근육만 이용해서 허리를 피려고 하면 이게 잘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네.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서 허리를 피게 되면은 네. 등 자세를 바로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지속성이 높거든요. 네. 호흡과 연관돼서 자세를 연습해야지 자세 유지가 잘 되거든요. 네, 네. 되게 배울 점이 많은데요. 네, 선생님? 네. 거기에 이제 근데 저희가 노래할 때는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요. 아까 좀 잘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폐가 있고 지금 밑에 요렇게 생긴 이거 뭐가 있죠? 여러분 뭘까요? 막이 하나 있어요. 이게 횡령막인데 노래를 할 때는 이 횡령막을 완전히 하강시켜야 돼요. 근데 당연히 폐가 늘어나면은 얘가 당연히 내려가긴 하는데 우리는 얘를 내린과 동시에 후두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두까지 얘가 세트거든요. 같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코에 그냥 꽃향기 맡듯이 들이마시면 안 내려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코에 약간 저항을 걸어서 이렇게 세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시는 거 보니까 살만 찌면 피아노를 미실 것 같은데. 네? 살만 찌시면 피아노를 미실 것 같은데. 살이 안 쪄서 안 밀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저항을 걸어서 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노래할 때 이거 언제 다 해요. 노래를 할 때는 상복부만 움직여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노래를 할 때는 빨리빨리 호흡을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에 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복부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하면 되겠네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번 숨을 쉬어서 몸을 그쵸. 한번 쫙 핀 다음에 그쵸. 상복부만 움직이면서 내가 네. 일을 하려고 하면은 허리가 그냥 유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세가. 그쵸. 와. 네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들이 보면 좋겠다. 진짜. 추천해주세요. 정말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이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꼭 환자분들이 아니라 안 아프신 내가 따라해 보셨으면 내가 자세가 구부정해서 고분이신 분들은 방금 이 드릴을 따라 하시면 저절로 몸이 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진 몸이 훨씬 잘 유지가 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등 쪽 근육만 쓴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써가지고 호흡이랑 같이 연관돼서 핀 거기 때문에 자세가 훨씬 더 견고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날숨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도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지만 필라테스에는 호흡을 이제 내쉴 때 갈비뼈를 이렇게 닫아서 다 이렇게 없애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횡격막을 계속 내려야 돼요.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빠져나가도 횡격막이 같이 그냥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얘를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압력이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우리가 성대 아래 압력이라고 해서 성문하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압력을 만드는 훈련을 해볼 건데요. 소리를 낼 건데 이 스 소리를 이 스의 공기가 나갈 때 이 공기의 속도가 스가 아니고 저 앞에 다트에다가 딱 던진다고 생각하고 스 이렇게 세게 빠른 속도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완전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 그쵸? 더 세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속도를 아주 세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명치와 양쪽 옆구리 그리고 단전 여기를 코어라고 할까요? 선생님? 네. 요 네 군데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스스 하면은 여기를 딱 만져서 보면은 스스 여기서 제가 지금 스스 하면서 여기가 스스 움직이죠. 네. 거기에 힘이 빡 들어가요. 네. 이게 결국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들을 써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들을 협응력 있게 되게 잘 쓰셔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이게 세 개가 네 개가 조화가 잘 돼야지 실질적으로 지인님처럼 이렇게 강하고 가늘게 소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응력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인님이 설명해 주시는 드릴들이 근육들을 같이 협조하는 걸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걸 계속하는 연습을 하면은 바른 자세가 훨씬 더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스 한다고 해서 여기가 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고 계속 벽에 기댄 상태에서 스를 해야지 여기에만 딱 힘이 들어가요. 진짜. 배에다가 호흡근에다가. 지인님 방금 이거 하실 때 아랫배로 어마어마하게 버티는 겁니다. 네. 코가 어마어마하게 네. 버텨주지 않으면은 이거 할 때 몸이 흔들려요. 맞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잡으면서 코를 단련하면서 코가 받쳐줘야지 이 파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에서 기대서 하시는 걸 제가 추천하는데 지금 제가 벽에서 기대서 한번 해보면 보이려나요? 여기 뒤에서? 여기서 해보면은 이렇게 서지 말고 약간 이렇게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붙여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요. 네, 지금 기종님이 습습 하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드릴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요, 여러분 자세, 이게 제가 본 그 어떤 동작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릴들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언제나 숨을 쉬지 않으니까 보통 숨을 쉬는 와중에서 힘이 풀리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호흡에 저항해서 몸을 피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연습들이. 네네. 저희가 이제 또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날숨의 압력이 성대를 굉장히 강하게 닫아줘요. 그래서 더 강력한 소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대의 접촉률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한 30-40%만 닫는다 그러면은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60-70%가 닫는다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소리를 이제 낼 수가 있고, 또 이 호흡의 속도를,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게 내 한계를 계속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감정적으로, 연기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나 조금 더 폭넓은 감정을 더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이 날숨의 압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봐야지. 더 빠르게 가봐야지. 오늘은 내가 시속 80km 갔어. 내일은 90 가야 돼. 그 다음 100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 한계를 이제 늘리고 있고요.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발표하실 때 이런 분들이 보면 이게 횡격막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성대가 이렇게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할 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런 압력 있는 날숨 훈련, 요런 거 해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되게 좋으니까 그 횡격막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횡격막은 원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지는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횡격막이 결국 갈비뼈 아래쪽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폐 쪽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갈비뼈 아래쪽에 면적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근처에 흔들림이 없어야지 횡격막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 최적이 줄어들면 횡격막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갈비뼈 아래쪽에서의 반경이 줄어들면 횡격막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내리지 말아야 되니까,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이 갈비뼈 아래쪽에 그 최적이, 갈비뼈 둘레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유지시키려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이 근육들을 써서 이걸 줄이지 않으니까, 숨을 쉬면은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올라오고 가려고 하게 되는데, 이 주변의 근육들을 이용해서 갈비뼈 아래쪽에 최적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강한 힘을 내뱉을 때 이게 결국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연습을 여러분 같이 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촛불 호흡이에요. 앞에 내가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가락 10개를 이렇게 펴시고, 같이 해주세요, 선생님. 10개를 펴시고 일단은 한 호흡에 하나씩 끄는 거예요. 바른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요렇게 10개. 그쵸?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거는 이쁘면 안 돼, 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면 이쁜데요? 괜히 이렇게 끄면 안 되고, 정말 온몸을 이용해서, 이게 되게 두꺼운 촛불이고 엄청 큰 불이야 라고 생각하고, 얘를 정말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끈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하세요. 그쵸? 좋아요, 좋아요. 어지러운데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어지러워 하세요. 예. 근데 저는 계속 훈련이 되게 어지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면 할수록 이제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호흡에 끄는 거예요. 한 호흡에 까지. 그쵸? 근데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 우리가 놔요. 근데 놓는 순간 근육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 이 속도를 유지를 해줘야 이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여기서 근육의 힘이란 꼭 누르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빼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근육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빼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근육의 힘이 생기기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버티시면 되고 촛불에서 그래서 요렇게 연습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훅 껐다면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더 큰 불을 꺼야지 요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더 훈련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종이컵 호흡인데요. 아 잠깐만요. 빨대 호흡을 먼저 해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네, 예, 잡으시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있는데 이 구부러지는 쪽 말고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는 쪽을 살짝 접어요. 네. 네. 접어서 너무 세게, 너무 크게 접지 말고 한 120도 정도? 예. 네. 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코에다가 이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입에 저항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좀 쉬운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더 각도를 올려주시고 약간 요렇게 조절해서 내쉴 때도 이게 접으면 접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예. 네, 요렇게 훈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종이컵은 제가 뒤에 구멍을 2개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고 여기에 구멍을 하나 막고 우 발음을 하는데 이를 깨문 상태에서 우 그러면은 여기서 바람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쵸. 이것도 지금 빠지죠, 선생님. 빠지지 않게 세게. 그쵸. 밀어주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호흡에 이 소리를 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호흡이 나오다가 호흡이 안 나오죠 지금. 네. 그러면은 내가 호흡으로 노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대부분 호흡에다가 소리를 그러니까 호흡으로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아 이렇게 목만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공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러니까 코의 운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코는 호흡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코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플랭크 스쿼트를 얘기하는데 플랭크랑 스쿼트는 호흡근 운동이기도 하지만 다른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호흡근만 훈련할까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호흡근을 일단 먼저 그러니까 많이 아프고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합작증으로 허리 많이 굽히다 보면 호흡근이나 코어 근육이 다 약해져 있어요. 그럼 다른 근육 비해서 오히려 그게 더 약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다른 근육들이랑 같이 가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원래 요가 호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맞고 좀 순하고 무리가 덜 가는 형태로 말씀드렸던 건 맞고요. 오늘 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주 강력한 호흡 훈련입니다. 아주 강력한 코어 훈련이고 원래 코어는 호흡근입니다. 다리 근육이 코어가 아니라고요. 팔 버티는 프랭크가 코어 훈련이 되긴 하지만 코어가 가장 중심에 있는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체까지 게다가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지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자세들은 다 아주 강력한 코어 훈련입니다. 지희 선생님이 하들 할 수 있으면 자세 유지는 저절로 될 것 같고요. 아, 되게 저는 아주 뜻깊은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호흡을 지나가고 이제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공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공명은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기 내가 노래할 때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 화장실에 화장실. 맞아요.
샤워하면서 노래할 때, 목욕탕에서 노래하면은 진짜 내가 가수가 된 것 같고 막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구가 많고 책이 이제 많은 공간에서 노래를 하면은 소리가 되게 먹먹하게 들리죠. 소리를 걔네들이 다 흡수를 하니까, 가구들이.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 몸 안에 공간을 잘 써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명을 잘 써야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공명 기관이 3개 있어요. 어디냐면 코 뒤에 비강, 그 다음에 구강, 그 다음에 이 목 안에 인두강,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노래에서 써야 되는 거는 구강이랑 인두강이에요. 비강을 쓰게 되면 여러분, 비강을 쓰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너무 귀여우신데. 콧소리예요. 어머 선생님, 이렇게 콧소리가 나요. 그래서 콧소리는 사실, 그러니까 이 비음은 그 실용음악 쪽에서는 그게 가수의 이제 개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발성적으로 사실은 좋은 소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음역이 굉장히 좁고 발음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강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발성이라 함은 구강과 이제 인두강을 잘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강을 할 건데, 구강을 잘 쓰려면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바로 연구개를 올려주는 거예요. 연구개가 어딨냐면은 우리 혀로 이렇게 입천장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딱딱한 게 있죠. 요게 경구개예요. 딱딱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하면 거기가 말랑말랑한 게 있죠. 거기가 연구개입니다. 이 연구개는 여러분들도 계속 올릴 때가 있어요. 언제 올리냐? 하품할 때. 네, 하품할 때 올려요. 그래야지 구강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뭔가 이렇게 들잖아요. 성악가들 보면은. 네, 여기를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어도, 제가 그 예전에 어떤 합창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입안에 방울토마토가 있다고 다 생각해봐. 이 방울토마토를 다 넣어줄게. 이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이렇게 입을 이렇게 띄어요. 네. 요렇게 여기를 열어주셔야 되고, 그 일반인 분들이 이제 제일 못하시는 게,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걸 진짜 제일 못하세요. 그렇게 벌릴 일이 평상시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어발음이 사실 제일 긴 모음이거든요. 위아래가 긴 모음. 그래서 이게 한단 말이에요. 가 아니고 네, 요렇게 이렇게 여기를 길게 쓰는 거. 그래서 이 어금니와 윗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 거기를 벌려주는 거. 요렇게 해서 구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음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 유성 자음인 영어로 그러니까 B, D, G 요런 발음들이 연구개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읍이 아니고 약간 요런 발음들이 계속 연구개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발음 쓰시면은 좋아요. 굉장히 느끼하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인두강에서 얘기해야 될 거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후두요, 후두. 후두가 평상시에 말할 때는 그 경추 3, 4번. 맞나요, 선생님? 예, 맞을 겁니다. 그 정도 더 의사 위치에 같으세요? 있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음 가면 얘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게 내리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경추 7번이라 그래요. 경추 7번이 어딨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 뒤에 만져보면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되게 아래 있죠. 거기까지 내려줘야지 제일 울림 있고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 같은 거 여기가 이렇게 뜨지 않게 한다든지, 아까처럼 호흡했을 때 우리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손대고 아까 이렇게 해보실래요? 코에 저항 걸어서 세게? 그럼 여기가 내려가요. 내려가시죠? 어떻게? 내려가세요? 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걔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도.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그쵸? 요렇게. 네. 예,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를 바른 자세를 하셔야지 예, 후두도 예. 내려가고 가장 이상적인 몸 상태가 돼요. 예,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 목 통증이 줄어듭니다. 네네. 바른 자세거든요, 이게. 네네. 그래서, 그쵸. 여기 이렇게 후두 네. 위치, 여기 있다는 거. 경추 7번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공명 만들기 연습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가장 깊은 모음. 이게 후두가 가장 아래에 있는 모음들이거든요. 오, 우, 요런 발음들. 그래서 내 입술이랑 후두 사이의 거리를 가장 길게 써줘요. 그래서 그냥, 어가 아니고, 오, 우. 그래서 약간 인중을 되게 길게, 입술을 완전 앞으로, 오호호호호 해야지. 다르죠. 호호호호 우후후후 요렇게 우후후후 요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깊고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고동 소리라 그래가지고 그 아까 우리 촛불 호흡 할 때 했잖아요. 여기다가 소리를 여기를 지금 계속 넓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흡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공간들을 이렇게 계속 넓혀주는 거죠. 요렇게. 요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너 스마일이라는 건데 우리가 웃을 때 그냥 하하하하 바깥으로 웃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둑 웃음 몰래 웃는 거 있잖아요. 좀 음흉하게 웃는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양쪽이. 그래서 이렇게 목을 또 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이너 스마일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연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나가기 직전에 여기가 이렇게 조여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이렇게 조여지지 않게 계속 해서 이렇게 계속 양쪽을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여기 마지막이 복식호흡.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다른 여러 스포츠나 여러 운동하는 데 드리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호흡 훈련을 복식 호흡으로 훈련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요가 하는 사람들이 그 복식 호흡 하다가 복식 호흡 하면서 요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곡선도 하시는 분들도 단전 호흡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때 단전 호흡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는 또 다른 식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희 선생님이 보여준 것들은 대부분 연습하는 그걸 근육을 키우기 위한 어떤 운동들 쪽을 좀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랑 실제 그걸 활용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희 선생님, 그러니까 뮤지컬, 그러니까 노래하는 과정에서 말씀했지만 그걸 들으면 저희가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냐면요.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하면서 코어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랑 비슷한 얘기가 될 걸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노래하실 때도 코어가 언제나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 드릴을 연습하셨던 것들이 같이 조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전적인 복식 호흡 연습하실 때랑 실전적으로 호흡하실 때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런 것들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랑 내가 노래할 때. 예, 노래할 때 실전적으로 노래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들 다 생각하면 노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드릴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지만 실제로 노래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노래하실 땐 그 중에서 아주 일부 핵심적인 것들만
네. 가지고 유지를 하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호흡 훈련이나 그런 걸 통해서 몸을 피고 똑바로 하는 걸 연습을 하지만 자세를 바로 하는 걸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땐 그걸 다 생각하고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는 예, 그거랑 예,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랑 실전적으로 호흡하실 때, 실전을 네. 하실 때 호흡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일반인들도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은 무대 위에서는 자세를 누가 계속 이러고 있겠어요. 이러고 있지 않고,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대 위에서는 절대 신경 쓰지 않고요. 무대, 뭐, 노래, 호흡할 때도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예. 이것들은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과장되게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 여기가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훈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우리가 이렇게는 절대 하지가 않아요. 그쵸. 무대 네. 위에서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적용이 되게끔 여기서 우리가 왜 모래주머니 차고 뭔가 이렇게 달리듯이 되게 과하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할 때는 예.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게 적용될 수 있게 그냥 네. 풀어놨을 때도. 예. 예. 아, 그럼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좀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랑 실제 적용할 때, 그러니까 뭐가 남는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길렀던 네. 능력들 중에서 네. 뭐가 남는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생각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실질적으로 뭘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해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환자분들한테 자세를 바로 하고 싶으면 호흡과 연관시켜서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 자세를 바로 하고 싶으면은 코 근육과 연관시켜서 호흡을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써서 아랫배에 힘을 준다. 신경 안 쓰면 힘 빼는 거잖아요. 예. 그 보통 제가 환자분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이 너무 근력도 좋고 운동도 잘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데 결국 힘 빼고 물건 들다가 허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코 근육이 없는 게 아니라 운동도 좋고 자세도 잘 좋은데 결국 힘 빼고 물건 들면 허리가 나가요. 똑같이 평소에 일상생활할 때 코에 힘이 적게 들어가 있으면서 일상생활하면 허리가 빨리 망가지고요. 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운동을 하면 허리가 늦게 망가지는 네,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네,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저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래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럼 그 중에서 호흡과 연관되어서 어떤 식의 느낌으로 선생님께서 노래를 해주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호흡과 연관돼서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가 제일 남는지 결국 숨 쉬는 방식밖에 빼고는 네. 몸에 체화된 숨 쉬는 방식 빼고는 선생님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호흡과 연관돼서 자세, 호흡과 연관돼서 발성을 다 연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숨 쉬는 거에 다 녹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네.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어떻게 되고, 선생님이 숨을 어떻게 쉬면 자세가 어떻게 되고, 숨을 어떻게 쉬면 자세가 어떻게 바뀌고, 다 연동이 되어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뮤지컬 우리는 가수가 아니고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호흡을 쉬냐면은 그 연기 감정에 맞는 호흡을 쉬어요. 좀 어렵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당연히 호흡 신경 쓰죠.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내가 오디션을 봐야 된다? 아니면은, 무대에서 실전에서 내가 뛰어야 된다 할 때는 호흡은 신경 안 쓰고 훨씬 더 연기적인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아서 될 거라고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여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됐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대신에 이제 큰 에너지를 내야 될 때는 숨을 많이 들어 마셔야지 이거는 해요. 이거는 하는데 하면서 막 자세를 신경 쓴다든지 이러면 깨지거든요. 사실은 캐릭터들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훈련해왔던 것들이 당연히 몸에 배어 있겠지라는 것을 그냥 믿고 나는
일단 거기서는 내가 아닌 내 캐릭터로 무대 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내가 지금 뭔가 긴장이 돼 있고 뭔가 그런 내가 연기를 해야 된다면 그냥 거기에 맞는 호흡을 쉬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막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훈련 과정에서 계속 당연히 연마돼서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게끔 과하게 연습을 하죠. 연습할 때만. 따라와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게 잘 따라와야 네. 되는 사람이 네, 좋은 네. 가수인 거지. 네, 맞아요. 그게 안 따라와져 맞아요. 있으면 좋은 네, 가수가 아니겠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자세나 뭐 상복부는 저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복부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복식호흡,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나 아는 복식호흡이나 실전호흡이 이제 동일한 부분이 자세랑 상복부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 요거는 우리가 뭐 필라테스나 요가 할 때나 아니면 노래할 때 호흡이랑 이제 똑같은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흉식까지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또 호흡 들이마실 때 횡격막을 하강하고 후두를 하강하는 거. 요거는 그냥 운동할 때 호흡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겠죠. 노래할 때랑. 그거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게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좀 이번 달에 현대무용하는 선생님도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운동할 땐 코에 신경 안 쓰겠지만 춤을 추실 때는 결국 춤을 잘 추는 사람 보면은 움직임을 보면 코가 안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움직일 때 보면 코가 안 흔들. 그러니까 우리 지인님께서 신경 안 쓴다고 하시지만 언제나 소리 내기 위해 좋은 머리가 뒤로 가 있는 자세를 언제나 숙이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잘 유지하는 게 습관이 되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네, 네. 오페라나 뮤지컬 보면은요. 연기를 해도 뻣뻣합니다, 몸이.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나온 연기자들이 노래를 네, 하면서 네, 하는 자세가 아무리 감정선을 실른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숙이고 자연스럽게 굽히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몸에 배어있는 거에서 그걸 희생할 수 있는 네, 한계가 저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몸에 배어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호흡 훈련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기 위한 훈련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선생님이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제 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막 신경을 썼나? 선생님이 똑같은 동작 아무리 신경을 써도요. 네. 댁에서 네. 있을 때랑 네. 무대에 계실 때 모습은 그쵸, 그쵸. 엄청나게 그쵸, 다를 그쵸. 겁니다. 네, 네, 네.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네. 그게 그 감정선에서 노래를 하기 위한 소리를 내는 방식에서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네, 네.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게 코어나 바른 자세에 신경을 쓴다는 전제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저는 허리가 좀 더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네, 저는 네. 제 생각하는 지점은 그런 네, 부분입니다. 네. 선생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선생님. 네. 네.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이 저 유튜브 넣으라 그래요. 일단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질문 주시고 싶으시면은 뭐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음 방송이 없대요. 그래서 잠깐 조금 더 주기한 손님 모셨으니까. 지휘소리라는 걸 봤더니 발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되게 뭐 저희가 알기 쉽게 네, 말씀 네.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셨어요, 선생님? 계기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발성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가르치고 싶어서 하진 않았어요. 예. 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도 발성에 대해서 써서 네. 정말 국내에 나와 있는 뭐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정말 다 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제가 또 터득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선생님 뭐 제가 뭐 지금 유튜브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누구나 알잖아요. 그 진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나 표현이나 네. 하시는 말씀이나 말씀 하나 허투루 하시는 게 없으시고 좀 진지하신 게 단점이신 것 같긴 한데 네, 좀 맞아요. 사뭇 진지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네, 것 많이 같습니다. 들어요. 네. 그런 말씀 좀 많이 예능감이 없습니다, 제가. 좀 그런 네. 말씀 좀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쌓았는지를 잘 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자세 잡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는 바른 자세를 위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른 자세를 위한 드릴들을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호흡과 연관되어서 자세를 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언밸런스한 상황이 왔을 때 이걸 견디는 거, 내뱉을 때도 몸을 버텨서 견디는 그쵸. 훈련, 그쵸.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지휘 선생님한테 호흡을 이용해서 바른 자세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호흡과 연관되어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자세를 유지하기가 좋을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운동 전문가들이 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호흡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되게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고요. 너무너무,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노래를 이렇게 제대로 된 발성을 통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자세가 발라진다든지 네. 코어를 기른다든지 요가 명상만이 코어를 기르는 게 아니고 플랭크 운동만이 코어를 기르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된 발성 연습을 하는 것들이 내 코어를 인지하고 깨우는데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선생님 너무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좀 최근 요새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최근 계획은요, 이제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그 4월 17일부터 알라딘에서 이제 북펀딩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펀딩에서 여러분이 책을 사시면 이렇게 티켓 파우치, 뮤지컬 티켓 넣을 수 있는 이런 파우치랑 이렇게 책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7일부터 알라딘에서 제 책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공연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낳고 지금 4년 만에 복귀하는 거거든요. 와우.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팬들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아니, 저 한국 온 지 오래됐어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들은 대부분 공통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희 선생님이 성악에서 아주 정통적인 이론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게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필요한 부분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하게 노래하는 습관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희 선생님 말씀 구독자님들한테 네. 이렇게 또 대형 채널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이대호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소리가 또 지금 목소리가 이런데 나중에 제가 안 그래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노래 10곡 하겠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노래도 좀 보여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아쉬워서 또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감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희 선생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 셋이 그러니까 토요일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보시고 벚꽃철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지희 선생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희 선생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